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잤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활기찬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잤고요. 그 술 마시면서 아는 지인분의 연애 상담, 연애 이야기 들어줬는데요. 제 코도 석잔데, 자, 일단 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 좀 들어보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그래서 지역 선택, 자, 물건 선택, 그리고 내가 매도 타이밍, 자,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야만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요. 자, 연애로 따지자면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양시 그 저번 동영상에서 안양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첫 주 주제를 안양시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 단지는 과연 어디일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아파트 단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 평촌보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평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촌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동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촌보다 더 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파트 단지는 어디일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스터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좌측에 보시면 그 호계동 덕원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안양시 동안구 상승률 1위였다. 그래서 이제 만안구도 살펴볼 때지만 일단 동안구에서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아파트는 덕원 아파트예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상승률도 1등이 덕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학원가, 평촌이죠. 평촌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평촌에 있는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융창지구라고 있습니다. 안양의 재개발 지역 융창지구 내에 있는 그 덕원 아파트. 그래서 이제 안양시 동안구 평균 3.3제곱미터당 1,509만 원인데요. 이 덕원 아파트는 1,042만 원에서 3.3제곱미터가 1,646만 원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동안구 1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7.9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3년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2억 원대에서 4억 원 초반대까지 급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산다 그러죠. 자, 갭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한 아파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1년간을 돌아봤을 때에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서울 용산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만 너무 유명한 동네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돈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 거기에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정말 자산을 불리고 싶다 그러면 유명한 지역, 경기도가 됐든 지방이 됐든 5대 광역시가 됐든 서울이 됐든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아파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지만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과이익 환수라는 건 아파트 단지에 물리는 규제예요. 그랬을 때 아파트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런 물건들을 갖고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양시 동안구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건 평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호계동 덕원 아파트였다. 그 덕원 아파트는 일단 융창지구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3년간 그 실거래가, 그 중에서도 작년에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억 3천만 원에.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다. 자, 두 번째 2등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 아파트는 비산동 화남 아파트예요. 화남 8차 아파트. 그래서 이제 동안구 비산동인데 융창지구에 있던 아까 덕원 아파트에 의해서 두 번째 2등이에요. 2등. 자, 평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 받는 그 평촌이 있잖아요. 그 평촌 학원가 또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상승률이 더 좋았다. 그렇다고 이 아파트가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그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기반 시설이 충분히 주변에 포진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 안양시 동안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1,509만 원이에요. 3.3제곱미터당. 이 하남 아파트가 1,162만 원에서 자, 1,687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18% 자, 동안구에서 2등 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 2등 아파트. 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1억 원 중반대에서 출발을 해서 최근 3년 볼게요. 3년 전에 보시면 그 1억 원 중반에서 지금은 자 3억 원 중후반으로 가고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인풋 대비 아웃풋 내가 돈이 없어서 또는 내가 정말 저 지역에다가 평촌에다 사야 되는데 자 가진 건 없어요.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주변을 찾아보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자 필요한 거고요. 이 시간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선택, 물건 선택, 그리고 자 내가 이 타이밍에 내가 이 아파트 또는 주택을 매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고 자 부동산 시장 너무 비싸니까 못 사.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영원히 투자하기 어려워요. 영원히. 그래서 이 아파트도 보시면은 최근 1년간 상승률 자 동안구 내에서 2등이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45.1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간. 지난 3년간을 보면 정말 예, 저렴한 갭 투자 비용으로 예, 아파트 자 퍼포먼스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그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남 아파트 그 8차가 예, 2등 아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면 그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자 1억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9월 현재 자 3억 5,500이고요. 이 화남 8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락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강남을 빗대서. 그랬을 때 모든 지역, 모든 물건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시장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약세 시장, 조정 시장은 맞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남 8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양 비산초교 자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있고 재개발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굉장히 지금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은 그 아파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파트들, 이런 지역들 좀 적게 들어가면서 내가 투자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덜 들어가고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주택, 그런 아파트,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저와 함께 이렇게 조금 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등 아파트를 넘어서서 이제 3등 아파트를 볼게요. 자, 평촌이 아니라 평촌보다 더 오른 아파트. 자, 1등도 마찬가지고 2등도 마찬가지고 3등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평촌이 아닙니다. 자, 평촌 근처에 있는 호계동 신미주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도 융창지구 내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228만 원에서 자, 1657만 원으로 상승을 했다. 3.3제곱미터당. 그래서 34.93%가 상승이 됐는데 자 안양시 동안구에서 자 3등 상승률이에요. 3등 상승률 3등이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저렴한 갭 투자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또는 내 집 마련 가능했고요. 그래서 1억 7, 8천 정도의 매입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아파트가 예, 3억 5천 예, 5천 이상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만 하더라도요.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좀 이런 물건들을 찾아봐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경명 뉴타운에서 자, 투자 작년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초기를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나 지금 제가 얼마 7천만 원 있습니다. 5천만 원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자금 가지고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이때보다 지금은 자산 가격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고르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1억 원 미만에서 자,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요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해 드렸는데 일단은 보면은 다 허름해요. 그리고 단지도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아파트 단지 보면 이게 정말 상승을 할까? 자, 그렇게 갸우뚱 거리는데 본인 체력,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을 생각했을 때 자, 그런 아파트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자금 가지고 누구나 알고 있는 대단지, 예,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 야,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물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자, 무슨 투자연구소, 무슨 대표님 해가지고 상담받아갖고 물건 가져오신 분들이 다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 자, 용산에 있는 신축 빌라, 뭐 청파동에 있는 신축 빌라, 예? 강남 양재동에 있는 신축 빌라. 그게 가격은 비싸지만 여러분들한테 자, 전혀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 상품이 아니에요. 또 그쪽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자, 고민을, 그러니까 상승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신축 빌라들을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양재동이나 용산에 있는 신축 빌라 고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산상 자, 퍼포먼스가 늘어나기보다는 그냥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게 지금 주택들도 다 유명한 단지 아니잖아요. 대단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보면 안양 뭐 강남이나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안양 안에서도 평촌이 아니어도 자 소형 아파트 단지여도 일단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자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2배, 3배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남에다 뭐 15억을 투자해서 15억 먹기가 쉽습니까? 자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자 100%, 200% 수익률 나는 아파트 단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2017년도에 2억 3천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그 3억 5천 4백만 원에 자, 실거래가가 됐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이 아파트 단지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 평촌이 아닌 그 연간 주택 상승률 1등, 2등, 3등은 자, 평촌 외곽에 있는 소형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인식의 전환을 시켜드리고자 예,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등, 5등, 6등 아파트, 뭐 7등, 탑 10을 살펴보면 자, 7등부터 8등, 뭐 9등 이런 데 가면은 뭐 향촌 롯데 아파트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학원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몇 개 나와요. 걔네들보다 이 아파트가 더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안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안구 같은 경우에 자, 가격 상승률이 어디가 좋았을까?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 이렇게 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 석수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호선이 지나는 석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 이제 광역적인 환경을 보겠는데요. 자, 위쪽으로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뚫려서 양재동까지 금방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제2 경인고속도로. 자, 그래서 이제 판교까지, 성남까지 굉장히 분당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고속도로가 하나 개통이 됐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쭉 가게 되면 제2 경인고속도로고요. 또 그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제3 경인고속도로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여기 수원 광명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이 수원 광명고속도로 자 수원까지 금방 가고요. 이쪽 해당 지역에서 호매실이라고 있어요. 수원 약 15분에서 20분 사이면 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평택까지도 금방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해안고속도로를 위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 서부간선도로를 만나게 되는데 서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하 공사를 하고요. 또 월드컵대교가 이제 완공이 된다면 자, 상암 DMC까지도 막힘없이 금방 갈 수 있고 자, 마곡지구까지도 금방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해당 라인에 지금 1호선은 지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그 KTX역 광명역을 지나서 이쪽 부위에 그 신안산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이 2019년도 9월 달에 이제 그 착공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곡 판교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은 좀 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노선보다도 좀 그러니까 중요성이 좀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중요성이. 자, 그래서 이제 서남권 지역 일대에 자, 철도망이 구축되면서 예, 굉장히 가치적으로 향상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광역적인 그, 철도 노선이죠. 예, KTX역이 있는 광명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방송국이라든가 뭐 디자인 그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 그래서 이제 의료 클러스터도 이쪽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제 유통, 물류, 이케아 지금 있잖아요. 오늘도 이쪽 주변으로 한번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우,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인근에 그런 자 편의시설이 가깝게 있는 이 지역 여러분들 이 지역이 만안구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달동이 있고 안양동이 있고 석수동이 있는데 석수동의 이 석수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안양시 만안구에서 탑 10을 고르자면 자 이쪽 해당 지역에 한 6개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금 라인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 자 탑 6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안구에.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 잠깐 살펴보면 그 안양시 만안구 평균은 동안구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1164만 원이고요. 3.3제곱미터당 1위 아파트는 현진 에버빌 아파트가 971만 원에서 1145만 원으로 자 17.92% 자 연간 상승률 17.92% 1등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진 에버빌 아파트가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쪽 부위에. 그 석수역 푸르지오가 2등 상승률이었고요. 16.81%. 자, 석수 푸르지오 아파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 역세권에서는 자, 좌측에 두산 아파트가 있고요. 우측에 대장 아파트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자, 4위 아파트 두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왼쪽에 있는 두산 아파트가 연간 상승률 12.66%. 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밑에 그 석수 LG빌리지라고 있습니다. 단지가 굉장히 큰데 이 아파트가 12.17%. 그래서 동안구 그러니까 만안구 지역에서 통틀어서 5번째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석수 2차 2편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편한 아파트가 예, 10.46%로 안양시 만안구에서 7위, 예, 7위 상승률이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일 신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힐스테이트 석수 아파트가 있는데, 자, 연간 상승률, 자, 10.11%로서, 자, 만안구 아파트 중에, 자, 8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만안구, 그 순위, 중간중간에 이빨처럼 빠졌던 그 순위, 그 아파트는 만안구 어느 아파트가 해당이 될까? 그 해당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그 여기가 지금 안양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양역 1호선이 지나는 안양역. 그래서 이 안양천을 끼고 예, 동안구와 자 만안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쪽이 평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비산동이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관양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동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만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덕천마을 동아아파트라고 있어요. 동아아파트. 그래서 요 소규모 이름이 없는 아파트 역시나 요 안양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산동 넘어가기 전에 이쪽 일대에 자 아파트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거는 자 덕천마을 동아아파트였고요. 14.06%로 만안구 내에서 3위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이쪽 안양역 인근에 있는 주공 뜰한치 아파트고요. 10.82 그래서 안양시 만안구에서 6위 예, 6위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바로 역세권 앞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9.8% 그래서
안양시 만안구에서 자, 부동 상승률을 보였다. 예, 연간입니다. 연간 상승률 9위. 그리고 이제 지능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능 아파트 예, 9.75. 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조금 생각보다는 연간 상승률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 탑10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능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10등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 해당 라인에 보여진 아파트 중에서는 자, 이름도 좀 없고 교통편도 좀 안 좋지만 자, 그리고 소형 아파트지만 연간 상승률이 이쪽 일대에서는 가장 좋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편견을. 예,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뭐 강남 얘기하고 뭐 서울 얘기 저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지역 컨설팅 하는 게 더 쉬워요. 예, 정말 쉬워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더 어렵고요. 강남에 막 5억, 7억, 8억 투자하는 것보다 자, 여기에 1억,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자, 나오는 퍼포먼스가 자, 수익률로만 본다 그러면 더 커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자, 강남이라든가 뭐 강동구라든가 용산구, 마포구 이런 쪽은 자, 매도 타이밍도 이쪽 이런 지역 그러니까 물건을 찾는 게 이러한 지역보다 그쪽 지역이 더 쉬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아파트들도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3년 그래프를 보시면 자, 1억 4천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한 2억 원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쪽 주변에 바로 뒤쪽에 이제 아파트가 지금 그 재건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주가 완료가 됐고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 마찬가지로 큰 아파트도 아니고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고 규모도 작아요. 근데 그 붙어있는 아파트, 덕천마을 동아아파트도 좀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자, 물건을 이제 매입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자, 그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만안구에서는 그 레미안 메가트리아 여기가 덕천마을 재개발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덕천마을의 그 메가트리아 아파트 자, 참 신기해요. 이 메가트리아 동영상을 찍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찍은 아파트들 다 보세요. 분양을 했던 분양하는 아파트를 소개했던 아니면 어떤 핫플레이스 그때 당시 핫플레이스 지역 다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가격 다 떨어지고 있어. 그때 샀으면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중하고 좀 조심해라.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지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적은 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적에다가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조금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레미안 메가트리아 아파트 조금 제가 작년에 상담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많이 물어봤고 저한테 상담을 했고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예, 매수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자제를 시켜드리곤 했는데 일단 레미안 메가트리 아파트 굉장히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이쪽 지역에선 브랜드 아파트고 대단지고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주변에 있는 자 노브랜드 소형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상승률 1년간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 얘가 이쪽 지역에서는 탑10 대장이에요. 대장. 자 우리가 반대로 관심도가 많고 여러분들께서 관심도가 많은 아파트는 오히려 레미안 메가트리 아파트를 많이 보셨어요. 예.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고 정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아파트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아파트 단지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의 취지는 일단은 자, 너무 우리가 틀에 박힌 내용에서 자, 부동산을 바라볼 게 아니라 좀 편견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브랜드가 없고 좀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기반 시설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자, 이런 해당 아파트들을 잘 공략을 하고 찾아봐야 된다. 자, 그러한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반되는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이 주변에 다 공장지대예요. 예. 근데도 가격 상승률은 제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자 안양시 동안구하고 예, 자, 안암구하고 예, 두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듯이 자, 지역 선택도 중요하고 물건 선택도 중요하고 자, 연애든 부동산이든 자,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아파트들이 살펴보시면 자, 단지가 크다고 해서 또 브랜드가 크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항상 언급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가격적으로 펌프질이 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펌프질 될 때. 자, 그래서 주변에 그 소형 아파트 또는 단지가 좀 작은 아파트, 예, 그리고 좀 기반 시설이 좀 갖춰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뭔가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위주로 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면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이거 편견을 가지시면 절대로 그 아파트 못 사세요. 저 마찬가지로 그런 아파트들 브리핑 해드리면 긴가민가들 하세요. 근데 지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아파트들, 자, 상대적으로 평촌에 들어가는 그 큰 자금, 아파트 안양시만 비교할게요. 평촌에 자, 3억, 2억 5천, 뭐 3억 5천 들어가야만 자,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 또는 대출 끼고 사야 되는 아파트. 근데 이분들이 실수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왕이면 가격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요, 그쪽 아파트 인풋 대비 아웃풋보다 자, 이러한 외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 노브랜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좀 약간 좀 불편한 아파트가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상승률이라든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뭔가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시사하는 바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안양시에 대한 그 아파트 가격, 자, 동안구 탑10, 그 다음에 만안구 탑10을 살펴봤는데요. 자, 동안구, 만안구보다 비싸죠. 근데 1등, 2등, 3등이 자, 아니, 동안구에서 항상 1등이라고 생각했던 평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스터디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책 많이 읽어요. 예, 그렇지만 책 리뷰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데 책을 보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쓴 책들을 많이 봐요. 근데 항상 무슨 황금 로드맵, 자, 뭔가 이쪽에는 이게 뭐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지역 다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그거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입주 물량, 그러니까 공급 물량, 자, 공급과 수요 이 원칙도 좀 따져가면서 그리고 부동산의 상승기 또는 조정기 이런 것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자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노려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물건을 찾는다는 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물건을 찾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자 기본적인 그런 그 전문가분들의 책도 물론 필독을 해야겠지만 그걸 읽으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를 자 그 틀 안에만 자, 가다 놓을까봐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 틀을 벗어나서 깨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자,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100억 부동산의 자,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